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2회 연속 2월로 2월 금액만 약 14억이 쌓여있는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회 2월이 되어 있고 2월 금액도 크기 때문에 많은 골때리는 TV 가족분들께서 최종픽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서두에 많은 말 없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 화면에 빨간색으로 쓰여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전용 최종픽 영상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 저희 골때리는 TV 멤버십의 경우는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아직도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와 최종픽 영상 1번부터 14번 경기까지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번리 대 토트넘. 자, 우선 번리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9위로 토트넘에 비해 맞대결 상성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시즌 전반적인 기록으로도 그렇고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토트넘의 주전자원들의 부상 이슈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는데, 주앙팔리냐 선수도 결장이 의심이 되는 상황에 벤탄쿠르, 베리발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최전방에는 히샬리송, 측면 공격 자원인 쿠두스 선수가 출전을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맨유와 리버풀을 상대로 패배하지 않으면서 두 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번리가 한번 해볼 만한 경기다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적은 찬스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확실한 마무리 능력으로 득점을 기록 중인 번리이기 때문에 이변 한번 터질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토트넘이 아무리 부상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전 센터백 자원인 반더벤 선수가 주중 챔스 경기에는 뛰지 못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히샬링송 선수가 빠지긴 했지만 솔랑케 선수가 복귀하면서 주중 챔스에서 득점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미들과 측면 공격 자원에서 주 포지션이 아닌 상황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래도 해볼 만한 스쿼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주 포지션이 아닌 위치에서 뛰게 되는 선수들의 적응력이나 신규 영입된 미들 자원의 코너 갤러거 선수나 측면 수비의 소우자 같은 선수들이 팀에 바로 융화가 될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번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고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2번 경기 풀럼 대 브라이턴. 자, 이 경기는 사실상 배당을 보고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경기였는데, 아무래도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고 반대로 풀럼은 홈에서 확실히 득점은 늘어나고 실점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주전자원인 켈빈 베시 선수와 라이언 세세뇽 선수가 복귀를 했고 국대 차출로 빠져 있었던 알렉스 이오비 선수와 추크헤제 선수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주전자원들의 복귀로 인해서 풀럼의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풀럼은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5승 1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고, 원정팀 브라이턴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무승부는 없다라는 단서가 나오게 돼서 저는 풀럼의 승리에 무게를 두기로 선택했고, 이 경기는 아무래도 배당적인 부분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승부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경기력적인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풀럼의 승리로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풀럼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대 울버햄튼. 자, 이 경기는 주중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맨시티의 경우는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 20살짜리 핏덩이 맥스 알레인 선수를 기용하고 있는데, 진짜 돈 받고 축구하는 프로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실수를 연발을 하면서 경기를 말아먹었었고, 아무래도 수비 라인 정렬도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에 대한 커버도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맥스 알레인 선수의 이 개 호러쇼를 보지 않아도 된다. 바로 마크 게이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수비 라인에 안정감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왼쪽 측면 자원인 제레미 도쿠 선수가 주중 챔스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았고, 우측 측면 자원인 세메뉴 선수 역시 푹 쉬었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측면 수비들을 찢어놓기에 충분한 체력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맨시티의 경우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데, 원정팀 울버햄튼의 경우는 오픈 플레이 상황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과
장점과 맨시티의 카운터어택 득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기록 중인데 울버햄튼의 카운터어택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맨시티의 장점과 울버햄튼의 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원정팀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골대를 맞춘 것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운도 실력이다. 이번 시즌 운도 지질이 없는 팀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는 맨날 하이라이트 영상 맨 앞에 나와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맨시티와 울버햄튼 경기는 땡팡 플레이 이러고 나오는 게 경기 하이라이트 영상에서 나오는 장면보다 길게 나오고 있고, 지금 아인트호벤에서 영입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도 솔직히 프리미어리그 꼴찌팀에서 맨날 쌍욕만 먹고 있는 것보다 이적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패턴적으로도 울버햄튼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라는 패턴적인 단서도 있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3연속 무승부는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맨시티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8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자, 이 경기는 마요르카가 홈이라고 한다면 섬지역 홈발을 적극 반영해서 이변을 한번 고려해봤을 텐데 AT 마드리드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오기 쉽지 않은 경기다 판단을 했습니다. 우선 AT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 홈 경기 기록으로 라리가 1위를 기록 중이고 10경기에서 9승 1무 압도적인 홈 경기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딱히 주전자원의 이탈도 없기 때문에 지난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다녀오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려주면서 체력 안배를 마쳤다라고 보였어요. 또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우가 이번 시즌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 라리가 5위를 기록 중인데 원정팀 마요르카의 경우 오픈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AT 마드리드의 강점이 마요르카의 약점이다 판단이 들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크로스 횟수가 라리가에서 공동 2위로 측면 공격을 잘 활용하는 팀인데 원정팀 마요르카의 경우는 크로스 허용 횟수가 라리가에서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측면이 탈탈 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가 바로 직전 경기에서 빌바오를 상대로 홈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하는 이변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해볼 만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마요르카 섬지역 홈발의 요상한 기운이 빌바오에 스며들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핸드볼 반칙만 2개로 페널티킥을 2개나 내줬었던 빌바오였기 때문에 운이 좋은 마요르카의 승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무난하게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브랜드포 대 노팅엄 포레스트. 자, 홈팀 브랜드포의 경우는 이번 시즌 확실한 홈발이 있는 팀으로 원정 기록보다 홈에서의 기록이 득점은 2배, 실점은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정팀 노팅엄의 경우는 오늘 새벽에 유로파리그 브라가 원정 경기를 다녀왔고 승리를 하고 돌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에이스라는 깁스 화이트 선수는 페널티킥을 날려먹고 라이언 예이츠 선수는 자책골을 넣고 엘리엇 앤더슨 선수는 주심한테 항의하다 퇴장당하면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콤프로스트에 우유 말아먹듯 경기를 말아먹었습니다. 보통 이런 원정 경기를 치르고 돌아와서 체력도 체력이지만 멘탈적으로도 정신이 나가 있을 텐데 또 원정 경기를 가는 일정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경기는 브랜드포가 우세한 경기를 보여줄 거다 판단이 되는 경기고, 이번 시즌 브랜드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공격 바로 카운터어택이죠. 카운터어택 득점 프리미어리그 1위를 기록 중인 브랜드포인데 원정팀 노팅엄의 경우는 카운터어택 실점이 프리미어리그 공동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브랜드포의 장점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경기다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번 시즌 엘링 홀란드 선수의 득점 기록을 바짝 뒤쫓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 브랜드포드의 이고르 티아고 선수의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브라가 원정 가서 체력도 쓰고 멘탈도 나간 노팅엄이 이번 원정 경기에서 이변을 내기란 어렵다 판단이 들고, 이번 시즌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패턴적으로도 무승부는 없다라고 본다면 홈팀 브랜드포의 승리가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브랜드포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10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첼시. 자, 이 경기는 이번 시즌 기록을 떠나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가 일단 감독인 글라스너 감독이 구단과의 신뢰 문제를 이유로 이번 시즌이 끝나면 떠난다라고 이별이 확정된 상태고, 주장이었던 마크 게이 선수는 맨시티로 이적을 한 상황이죠. 또한 주전 미들 자원인 아담 워튼 선수도 리버풀을 비롯해서 맨유, 토트넘, 뉴캐슬 같은 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시즌 종료 후에 1,300억 정도에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으니 이번 시즌 몸 사려가면서 뛰어야겠죠.
있죠. 또한 이건 축구 선수인지 헬스 트레이너인지 모를 만큼 피지컬이 좋은 주전 공격수 마테타 선수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나고 싶다라고 팀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팀에서 좀 찬다 하는 새끼들은 다 튀고 있는 상황이죠. 토트넘에서 이적온 브레넌 존슨만 벙쪄서 나오니까 다 가는 거야 하면서 울고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현재 크리스탈 팰리스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전 수비 자원인 다니엘 무노즈 선수도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첼시가 승리할 것 같으면서도 파포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때리는데 정말 더럽게 안 들어가다 꾸역꾸역 한 골 들어가는 걸 보니까 무승부가 나올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뉴캐슬 대 아스톤 빌라. 자, 일단 양 팀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아스톤 빌라가 뉴캐슬 원정을 가서 승리했을 때가 2005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까지 가야 아스톤 빌라가 뉴캐슬 원정에서 승리를 했던 기록을 찾을 수가 있고, 그때 당시에도 뉴캐슬이 홈에서 퇴장이 2장이 나오면서 패배를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뉴캐슬의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홈에서 뉴캐슬이 패배할 일은 없겠구나 생각이 들죠. 또한 패턴적으로도 뉴캐슬은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5승 1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고, 뉴캐슬은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무승부는 없다라고 볼 때 뉴캐슬의 승리를 선택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 아스톤 빌라는 확실히 존 맥긴 선수와 카마라 선수의 부상 결장이 뼈아프다. 특히 존 맥긴 선수는 거의 뭐 프리롤처럼 경기장에서 빨빨거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활동량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의 결장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아스날 대 맨유. 이 경기는 솔직히 많은 말 필요 없이 아스날의 단통 승리를 선택을 할 건데 정말 더럽게 신경 거슬리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맨유랑 저랑 4대가 잘 안 맞는데 그래도 최근까지는 아모린 감독 밑에서 꾸준히 비용신 짓을 해왔기 때문에 적중한 적도 꽤 많았었는데, 캐릭 감독이 선임이 되고 나서 지난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맞춤 전술을 기가 막히게 가져와서 승리를 기록한 맨유라서 과연 아스날을 상대로도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 솔직히 맨시티를 상대로 보여줬던 전술적인 것보다도 맨시티 수비 라인에 있던 선수들의 실수나 실력 미달인 선수들이 뛰고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번 시즌 최소 실점 프리미어리그 1위, 최다 득점 프리미어리그 2위를 기록 중인 아스날을 상대로 아스날 원정을 가서 맨유가 이변을 일으킨다면 그때는 맨유를 맹구 새끼들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다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변 없이 아스날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에 대해서 모두 말씀을 드려봤고 참고하셔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